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임인년, 임자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병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제가 강조 말씀드렸죠.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월령,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알아야지만 이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나머지 6글자들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어서 사주 8글자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해당이 되죠. 영화라든가 연극에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주인공이 태어난 월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 나의 삶의 터전, 삶의 배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간과 월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되는 것인데 이 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얼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 달리 또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음이 있다. 사람이 남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남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양은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은 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병화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네 번째 천간이죠. 병화가 세 번째, 정화가 네 번째. 똑같이 병이든 정이든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뜨거운 열기를 의미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내일 공부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됩니다. 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은 밝은 것, 음은 어두운 것, 그다음에 양은 뜨거운 것, 음은 차가운 것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정화는 차가운 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속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화는 뜨겁습니다. 금방 여기서 열기라고 했는데 양이 뜨거운 것, 음이 차가운 것 하면은 그러면 정화는 열기인데 차가운 열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화는 뜨겁습니다만은 뜨거운 열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만도짜리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1,000도짜리 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둘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1만도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1만도보다는 좀 온도가 떨어지는 1,000도는 음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양이 뜨거운 거니까 음은 차갑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화를 볼 때는 양화와 음화는 그 온도에서 어떤 것이 1,000도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음은 1,000도 밑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밝기로도 볼 수 있죠. 밝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이 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정화는 어두운 화요? 어두운 화는 없죠. 밝죠. 화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바로 룩스라고 하죠. 룩스 밝기를 체크하는 거. 그래서 1,000룩스짜리 전구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 룩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더 밝은 거예요? 1,000룩스짜리가 더 밝은 것이죠. 그럼 얘가 양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음양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양화의 병화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태양이죠. 태양. 그리고 반대로 태양이 가장 밝고 가장 뜨겁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태양보다는 좀 어둡죠. 그래서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유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등촉지혈은 물론 이제 촛불 같은 걸로 해당이 될 수도 있죠. 등잔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호롱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죠. 호롱불, 촛불을 아무리 많이 켜놔봤자 태양빛에 비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태양이 더 밝은 것이고, 등잔불, 촛불은 병화에 비해서 좀 어둡죠. 그리고 뜨겁기로 보면 태양은 엄청 뜨겁습니다. 태양이 지구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도 지구에 온기를 전달해 줄 정도 되면 태양 자체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촛불이라든가 등잔불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는 정화도 나름대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화는 태양좌인 병화에 비해서는 뜨겁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는 이제 하늘에 있는 달이라든가 별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달빛, 별빛, 낮에 달이 나오게 되면 낮에 나는 반달은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낮에 뜨는 달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화를 공부할 때는 탈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탈광은 뭐냐면 정화일간이 왕할 때 병화를 보게 되면 낮에 나온 달과 같이 제 아무리 달이 밝아봤자 태양빛을 보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왕할 때 병화를 보면 탈광돼서 정화난 병화 보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가 됩니다. 정화도 화가 되고요. 병화도 화가 돼서 뜨거워지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지면 과열이 되게 됩니다. 정화라고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난로 같은 것도 있죠. 난로라든가 보일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발전소의 발전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 일본에서 핵발전소라고 하죠.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죠. 그거 뭐냐면 과열됐는데 과열된 열기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고, 자동차도 계속 봤는데 엔진의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절제를 못해주면 엔진이 퍼져버리죠. 그게 바로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병화든 정화든 너무 과열되게 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화의 뜨거운 열기를 쓰게 된다. 사람이 차를 몬다라고 하는 것, 엑셀을 밟아서 가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가속된 속도를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으로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도 쓰려면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그 화를 쓰는 것이지, 과열되면 사람이 타서 죽고요, 만물이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 이런 데는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관살로서 억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 입장에서 관살은 수가 될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 수는 극화한다고 해서 수가 불을 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가 화를, 물론 이제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할 때는 수국화해서 물이 불을 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수국화는 수가 화를 극해서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 에어컨을 이렇게 켜죠. 아니면 선풍기를 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없애가지고 아주 냉동고를 만든 건 아니죠. 적절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때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쓰는데, 겨울에는 에어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자체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은 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 병화라든가 정화가 좋아하는 수는 어떤 수? 양수인 임수. 개수는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임수를 쓰이는 이유는 온도 조절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화의 빛을 갖다가 보광, 즉 수보양광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정화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병화일간이 신왕할 때도 있지만 병화일간이 신약할 때도 있게 되겠죠. 신약하게 되면 임수를 먼저 쓰기보다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신약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로서 쓰게 되면은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돼서 병화 자체가 능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 병화를 일단 왕하면 임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병화죠. 자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절기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월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자월은 대설과 동지로 이루어져 있죠. 대설, 큰 눈이 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이제 세시풍속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명리학에서는 일단 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월이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동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팥죽도 끓여 먹고 하는 그런 세시풍속이 있는데, 동지는 음이 가장 왕성한 때가 바로 동지가 되고, 반대로 양이 가장 극성한 때는 여름에 이제 하지가 되겠죠. 하지가 되면 양이 가장 극성하고, 동지가 되면 음이 가장 극성한다는데, 음이 가장 극성할 때 음극즉 양생한다라고 해서 한 해의 이제 양의 시작이 바로 이 동지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음극즉 양생이 되겠고요. 이 의미 때문에 이제 연이 바뀌는 기준을 동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리학에서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춘을 가지고 연이 바뀌는 기준을 삼고 있고요. 동지는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은 해자 축 월 3개월이 있죠. 이 3개월 계절은 동절이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고요.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이 아니라 버금 중재를 써서 음이 가장 왕성한 그러한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이제 초동, 중동, 모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엄동설한이다. 혹한의 추위가 있는 것이 바로 해자축월이 되겠고요. 요즘 들어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등이 엄청난 추위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영상 2, 3도인데도 대만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쯤 보세요. 영상 2, 3도인데도 얼어 죽는다는 뜻은 그 나라 기후가 웬만해서는 영하라든가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얼어 죽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이 영상 2도면 반팔 입고 돌아다닐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명리학에서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2도, 3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극, 대륙 정도, 비유를 하자면 남극 대륙 정도의 추위, 예를 들면 영하 가장 20도, 30도, 40도, 더 추우면 50도, 60도까지도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남극 대륙이죠. 엄청나게 춥습니다. 거기서 생명체라고는 사람, 세종기지에서 이제 보온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어떤 펭귄, 그죠? 황제 펭귄이 거기서 지금 알을 품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난방을 이제 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걔네들이 거기가 좋아서 이렇게 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월, 자월, 축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주를 봐야 된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의 온기가 없으면 만물이 남극 대륙처럼 꽁꽁꽁꽁 얼어서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고요. 자칫 모든 만물이 얼어서 죽게 된다. 생의가 없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요. 추우면 생기가 없고 다 동물들은 겨울잠 자러 들어가고요. 사람들도 추우면 활동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나무도 따뜻해야지만 이파리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데, 추우면 그냥 월동 겨울을 나서 봄이 왔을 때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게 되면 모든 만물이 축장한다 그러죠. 축장 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발산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에는 반드시 온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발산할 수 있고 자기의 기량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월에 태어난 일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화, 화죠. 스스로 일간이 좋도 할 수 있겠지만 달리 병화가 하나 더 있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간 병화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병화가 하나 더 있으면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인데 태양이 2개 있으면 안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병화를 다시 보는 걸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일간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간 병환이 신약한 경우에는
비견인 병화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약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해자 축월이 아니라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이런 때 일간 병화가 왕할 때는 비견이 있으면 이건 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화일간이 약한 경우에 비견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자월의 병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월은 수가 왕하죠. 수왕절이면서 수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하지만 병화는 자월의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태지에 해당이 되니 관살은 왕하되 일간은 약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화가 신왕하면은 능히 관살인 임수를 치용해서 수보양강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해 준다라고 해서 임수를 쓰게 되지만은 해자 주간에는 수가 왕하고 병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때 약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인성인 목을 가지고 병화를 도와줄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어떻습니까? 을목은 병화 입장에서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은 어떤 편인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정인보다는 편인이 나쁜 것 아닙니까? 편인은 나쁜 것이고 정인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간의 특성상 화를 생할 때는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정편인으로 구분해서 편인은 나쁘고 정인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편인이 되는 것이지만 병장화, 화라고 하는 그냥 공통된 입장에서 화를 생해 줄 때는 그냥 양목인 간목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인성인 간목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관살이죠. 살중신경이 되는 거예요. 살중신경이 돼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를 하더라도 관살이 왕하면 수극화해서 이때는 수가 불을 갖다가 꺼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간목 하나를 딱 보는 순간은 일인가화라고 해요. 인성이 하나 있어서 살을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일인 가화라고 하죠. 가살이 아니라 가화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임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목이 있으면은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나를 생해서 살중신경한 국세가 어떻다? 그쵸. 그럼 이거는 생이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먼저 간목을 치용하고 그 다음에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정법이 되겠고요.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임수를 순차적으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죠. 양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자수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 양, 용, 음이라고 해서 원래 자수는 양수이지만 명리학에서는 음수로 이렇게 뭐죠? 왜냐? 그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수극화. 그래서 일간 병화를 월지 있는 수가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육친상으로 보면 이걸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성. 자,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편관, 칠살 같은 말입니다. 정관, 편관 또는 정관, 칠살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거는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걸 정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양화가 음수를 봤으니까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평관칠살이 아니라 정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은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정관은 발음 관청이라고 해서 좋게 보고요. 평관은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으로 봐서 평관칠사를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이제 육진을 배울 땐 그렇게 보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판단하셔는 안 되고요. 정관이 됐든 평관칠살이 됐든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두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애가 착하고 인정도 많고 나한테 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고, 하나는 좀 일진같이 좀 껄렁껄렁하고, 그 다음에 쌈박질도 하고 간혹 가서 어디서 삥도 끊는 친구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한테 그럽니다. 이 A라고 하는 공부도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고, 이 껄렁껄렁한 일진 같은 애는 사귀지 마라 이러지만은, 솔직한 말로 실질적으로 일진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디서 다른 애들한테 삥을 뜯기고 있을 때 이 A라고 하는 이 범생은 도발이면 안 되죠. 도망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일진 같은 친구는 내 친구를 누가 건드리면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제가 이상하게 들은 것 같긴 한데, 정관이든 평관이든 나쁜 게 아닙니다. 정관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평관칠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평관칠살이든 정관이든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자월은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관성이 너무 왕한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했다. 그러면 정관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정관이 나한테 좋게 작용할까요? 나쁘게 작용할까요?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좋은 정관인 개수라 하더라도 한기를 가중하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월의 병화가 제 아무리 어떤 격 정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정관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정관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약하면 관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반드시 병화를 간목을 먼저 얻고 개수가 투출하든 임수가 투출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여기 병화는 일간의 특성상 정관보다는 임수를 더 좋아한다. 수보 양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더해서 월간에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관격에 임수 칠살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니 사주의 전체 틀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정관격의 신약 관항한 중에 다시 관살이 많아지게 되니 살중신경한 국세로 된 것이죠. 그러면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니 반드시 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일지에 뭐가 있습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진 일주가 되는데, 이 진토는 월지에 있는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자진 반합으로 돼서 수로 되죠.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진토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글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연지에 인목 하나가 천간에 투출된 간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이 있게 되면은 병화가 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중에 있는 본기인 간목으로서 목생화할 수 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하고 살이 굉장히 왕한 사주이지만 연지에 있는 인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에서는 아직은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관살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비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병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관살이 너무 왕했는데 인 하나에 이렇게 병화가 뿌리를 내리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수를 얻으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수가 너무 왕한 상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좋을까? 자신 이렇게 수국하게 되면 병화의 뿌리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를 대동해서 써야 되는데 일간 병화가 무토를 생하지 않습니다. 일간 병화는 주인공이다가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무토가 병화를 갖다 뭘 할 수 있다? 회광할 수 있다.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자시, 기축시 또한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문제 기축시가 되면 이것이 기토가 병화도 회광도 하지만 이제 기토가 임수라고 하는 것을 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토 탁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는 무술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충이 되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제할 수는 있습니다. 진술충에 무토가 굉장히 왕이지만 근데 임수를 제하는 것만큼 뭘 한다? 무토는 왕하면 왕할수록 병화를 회기, 무강, 회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오히려 목으로 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인시 같으면 조금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을 본 것은 나쁘지 않죠. 병화가 연지의 인이 조금 부족했는데 시지에서 인을 보게 되면 병화 이쪽 양쪽의 인을 둘 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경금수를 생할 수 있다 정도 요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신묘시는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임목하고 묘목은 얘는 승목이 되겠고요. 아까 간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크지만 을목은 화를 생할 수 없는 공력이 작다 그랬는데 이 이는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요. 묘는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묘목은 비록 정인이라 하더라도 이 일간 병화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인진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다시 왕해진다. 진토도 수토이기 때문에 뭐 수가 탑뿌리를 내릴 수 있죠. 관살이 3개, 칠살이 3개씩이나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병화가 인사의 뿌리를 충분히 뒀기 때문에 임수 2개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두려울 바는 아니지만 이제 뭘 걱정하시냐, 이제 어떤 분들 이제 이런 거죠. 임수 편관이고요. 계수는 정관제 관살 혼잡되는 것이 좀 꺼림칙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운이 목화운이라고 하면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뭐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굳이 개사시를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진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간목은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병화가 인오의 뿌리. 이거는 오히려보다 일간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관살이 이 정도 왕한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 운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충분히 병화가 인성도 충분히 얻었고 뿌리도 2개나 얻었다. 이건 능히 이 관살이 감당할 수 있고, 관살이 좀 더 왕해져도 이건 문제되지 않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이 병존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월의 임수가 이게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구전했죠. 임수가 굉장히 태왕한 그런 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주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병신시가 됐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제 아까 정유시는 차라리 정유시가 될 바에는 저는 병신시가 되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인시 나쁘지 않고요. 개사시는 뭐 관살혼잡이 찜찜해서 그렇지 뭐 그냥 개사시가 얻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여명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경인시, 갑오시,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들로 태어나면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딸로 태어날 때는 병신시는 제가 봤을 땐 좋지 않다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